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은 초면역이자 김미한 씨와 함께 제네시스 G70 3.3 H-트랙을 시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미안입니다. G70은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사실상 처음 나오는 차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이렇게 젊고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모델이기도 해서 지금 굉장히 화제인데, 디자인의 경우에는 기존 제네시스 브랜드의 흐름을 잇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더 젊죠? 네. G80이나 EQ900보다는 차이가 좀 있죠. 네, 확실히 크기에서 차이가 있죠. 예. 네, 눈에 띌 정도입니다. 실물 보시면 아마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앞에 딱지가 제네시스 날개가 있으니까 좀 좋아 보이긴 하네요. 전면의 인상은 어때요? 확실히 그 앞에 있었던 여러 큰형님들 차들하고는 차이를 두르고 그렇죠. 예. 뭐 보닛의 기울기라던가 캐릭터 라인이라던가 여러모로 이렇게 다지고 깎고 돌려서 좀 동글동글하게 만들려고 애쓴 느낌이에요. 사진에서는 그렇게 티가 안 났는데 막상 이 차를 실물로 보니까 앞에 저 그릴 있잖아요. 네. 그릴이 그 소나타 터보 뉴라이즈 터보 있잖아요. 그거와 되게 많이 흡사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의외다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이 선입견이 무서운 게 저는 처음에 제네시스가 되게 귀엽고 빨라 보이는 차를 만들었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방금 소나타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갑자기 저 역시 그 차의 앞모습이 오버랩 되면서 적지 않게 당황하게 돼요. 예, 저는 저 철조망의 디테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예. 위에서 자세히 보시면 앞면에서 볼 때와 또 윗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빛을 반사하는 정도에 따라서 모양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되게 화려해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들이 만약 이 차를 좀 다른 면으로 좋아하시는 분이 또 디자인 면으로 좋아하실 수 있다면 뭐 저처럼 같은 부분 느끼시지 않을까요? 이 G70의 저 본인 라인 있잖아요. 저거는 약간 좀 영국적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뭐 기억하시겠지만 스팅어도 그때 중간에 이렇게 U자로 보닛을 팠던 이유를 저희 리뷰에서 아마 같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좀 스포티해 보이고, 예. 네, 보다 이국적으로 보이는. 사실은 한국에 그 전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영국 쪽 브랜드에서 근무하던 디자이너들이 좀 많이 들어왔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누가 봐도 그 벤 모사랑 비슷할까봐 걱정하면서 네. 피하기 위해 애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모습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뒷모습은 상대적으로 뭔가 약간 좀 밋밋하다고 그래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의견이 달라요. 뭐 예전에 EQ900 때도 말씀드렸지만 뒤가 이렇게 잘 정리되어서 좀 단아한 느낌이 드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꼭 이게 현대 기아 디자이너들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요즘 이제 뭐 혼다 이런 데 몇 군데 빼놓고는 하늘로 승천하고 있는 몇 곳 빼놓고는 대부분 전체적으로 앞에서 뒤까지 한 라인으로 쭉 가면서 이렇게 정말 차도를 깎은 듯이 반들반들 동그랗게 한 덩어리로 딱 끝나게 만드는 디자인이 트렌드인 것 같아요. 많이들 그런 부분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차가 나왔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예전같이 뭐 어디를 파서 어디를 막 불뚝 솟아오르게 해서 뭐 근육질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요즘 신차 발표에선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4고요. 사이즈는 255에 35ZR19입니다. 네, 그리고 휠 역시도 좀 자잘한 장식을 좀 줄이고 그냥 투톤으로 선 굵게 멋있게 보이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저는 제비가 5마리 보이네요. 그러니까 타이어와 브레이크가 기본적으로 좀 달리기 위한 조건을 잘 갖추고 있어요. 근데 저 브렘보 캘리퍼의 경우에는 저 도색이 뭔가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제가 많이 봤던 브렘보와 약간 색감도 틀리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저 캘리퍼 그 도색이 그렇게 썩 예쁘진 않아요. 그리고 참고로 형제차라고 할 수 있는 스팅어와 비교해서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이 도색 있잖아요. 도색의 품질이 G70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예, 이 차의 실내는 풀옵션이고요. 2.0 시승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G70의 실내는 풀옵션 기준으로 상위 모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표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같은 소재라도 훨씬 고급스럽게 보이는 아주 비싸진 않지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들을 소재팀에서 잘 찾아내신 것 같아요. 디자이너들과 같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 무광 플라스틱만 해도 전체적으로 군데군데 많이 쓰여 있거든요. 예. 근데 되게 질감이 좋아요. 이런 거 근데 가전제품에도 왕왕 사용이 되는데
손톱 긁으면 자국 나는 플라스틱이거든요. 그 정도로 표면을 부드럽게 가공해 놓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좋아하는 이런 오톨도톨한 예. 마치 모사의 반지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오바놀란을 불렀던 바로 그런 디테일들이 있어서 저도 좋고, 특히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건 이런 키감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키감이 탁탁탁 소리가 나서 좋은 게 있는가 하면 소리가 안 나고 지그시 눌려서 기분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고급을 지향하고 있으니까 그걸 원하시는 분께는 아주 맞는 키감입니다. 예, 뭔가 그 버튼을 누르면 약간 좀 쿠션이 느껴져요. 네네. 그리고 똑같은 이런 뭐 사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동그라미들이 돌돌돌 있고 이런 거는 뭐 다른 차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밑에 하나 더 레이어를 깔아서 살짝살짝 숨겨놓은 이런 위트라던가, 예. 그리고 이거 자체도 보시면 직각이 아니라 약간 앞쪽으로 기울어서 실제로 운전하거나 아니면 손으로 만졌을 때 각도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 같아요. 그럼 훨씬 편하게 네, 느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이아를 돌릴 때의 소리도 듣기가 괜찮아요. 네. 들리시나요? 그랜저 시승할 때 같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랜저가 거의 디자인이 같거든요. 그래서 얘만 지금 딱 혼자서 너무 동떨어져 갖고 되게 촌스러워요. 근데 저는 의견이 또 달라요. 그냥 비상등이 눈에 잘 띄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예전보다 비상등 위치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다른 실내의 부분에 비해서 비상등이 안 예쁘니까 좀 그렇죠. 모니터는 요즘 현대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 돌출형인데 뭐 견고함은 상당히 좋습니다. 전형적인 현대 스타일입니다. 예. 기본적인 메뉴는 똑같은데 이 차가 아무래도 고급차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메뉴가 추가가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차량이죠. 저 차량을 누르면은 예,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대체로 이걸 굳이 다 움직이면서까지 쓰는 분은 많지 않겠지만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예, 또. 액티브 엔진 사운드도 완전히 끌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에디터로서 단어의 선택이 굉장히 이채롭네요. 예. 그 EQ900 때 제가 운전석에서 자동 세팅하는 것들을 스마트 세팅이었던가요? 뭔가 아무튼 해봤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때는 165 이하의 키는 한 카테고리여서 실제로 제가 165.2인데도 그 세팅을 했더니 저의 팔과 시트 포지션이 안 맞았었어요. 예. 그런데 이 친구는 EQ900보다 조금 더 세분화가 됐군요. 네, 세분화가 됐네요. 참고로 이거 제가 해봤는데 역시나 EQ900처럼 안 맞아요, 잘. 추천 자세 이동 이렇게 누르면 움직이는 거예요. 으악. 와. 이러면은 와, 진짜 정말 키 작은 여성이 하는 것처럼 바뀌죠. 근데 어쨌거나 이거 제가 2.0 때도 그렇고 이것도 해봤는데 잘 안 맞아요. 이런 것까지 보여줘요. 예. 그러니까 보통의 다른 차에서는 잘 없는 메뉴 또는 기능이죠. 그리고 이 닫기 누르고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제 자세를 원래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추천 자세 영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가 보통 뭐 드라이빙 스쿨에서 배운 그런 운전 자세 있잖아요. 그게 네. 더 맞아요. 예, 기어 레버 아래쪽에는 현대 특유의 수납 공간이 있죠. 딱 핸드폰 놓기 좋은, 저게 무선 패드 겸용하는 거죠. 되게 빨라요. 예, 얹어놓으면 바로 충전이 되죠. 네, 전에 봤던 차들보다 1초. 예, 이게 차종에 따라서 반응이 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좀 빠른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커버. 커버 슬라이딩이 아름답네요. 약간 빡빡한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딱 했을 때 싹 내려왔을 때 소리가 거의 안 나요. 예, 소리가 거의 안 나요. 네, 그냥 소재의 마찰음 정도인데 그 소재 자체도 이쪽은 가죽이고 여기는 사실 두들겨 보시면 앞에 얘기했던 이런 플라스틱 재질인, 무광 플라스틱 재질인데 예. 언뜻 보면 큰 차이 없을 정도로 이 광택이랑 질감을 엄청 잘 맞췄어요. 그렇죠. 딱 맞췄어요, 밸런스를. 네, 그래서 이 뚜껑 부분하고 이 경첩 부분하고 서로 만날 때의 소리 정도이지. 전자식 기어 레버. 네, 쥐었을 때 그냥 조금 이렇게 아담한 정도의 사이즈고요. 드라이브 모드가 버튼인 것보다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된 게 훨씬 더 운전 중에 사용하기가 편해요. 네, 그러니까 일일이 보지 않아도 되고 화면상으로 변하고 있는 모드만 보면 돼서 좋고요. 그리고 이게 다이얼이긴 하나 돌아오는 다이얼인 거죠. 그렇죠.
여기 컵홀더 라인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안에까지도 요런 새로 된 디테일들을 넣어주셨죠. 그래서 컵이 없이 비어 있어도 이 자체로 장식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의 크기는 어때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팔을 정말 얹었을 때 이 라인을 전체적으로 높이까지 맞추셨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세차라 저는 좀 열기가 빡빡하네요. 역시 예상대로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렇게 부드러운 천으로 다 처리는 잘 되어 있어서 펠트 잘 둘러놨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흠집나기 좋은 뭐 향수병이든 뭐 여러 가지들은 넣어서 조용히 다닐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충전 가능한 USB 잭 있어요. G70의 실내에서 가장 만족감이 높은 부분 중에 하나가 저 시트인데 시트의 착자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시트 포지션이 스팅어보다 조금 더 낮게 내려가고, 그리고 운전석에 앉으면은 이 등이랑 시트 백 있잖아요. 그게 좀 잘 붙어요. 그래서 운전을 좀 하다 보면은 등이 좀 편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뭐 이 차 같은 경우는 저 퀼팅이 뭐 장식일 뿐 아니라 실제로 탄탄하게 조금 받쳐주는 느낌을 같이 배가하는 것 같아서 저 역시 편안하게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앉고 내리다가 발견한 특이점은 플라스틱 장식이 목 밑으로 달려 있어요. 예, 되게 좀 특이하죠. 특이해요. 네. 그렇죠. 왜냐면 그냥 언뜻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시트는 좀 뭐 실제 살이 닿기도 하는 부분이니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가죽이나 하다못해 뭐 스티치조차도 약간 그런 부분은 피해서 만드는 편인데,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은색 크롬, 그러니까 무광수의 느낌의 장식들을 이제 거의 연결되는 느낌을 주려고 했는지 도어에 있는 장식에서 끝나는 지점쯤이 딱 저희 헤드레스트 밑부분이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 U자 형태로 플라스틱 재질의 은색 테두리가 안쪽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 몸에 느껴지진 않아요. 예. 그리고 이 시트가 시각적으로 좀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가죽이요. 스티치도 그렇고. 근데 촉각으로는 또 그만큼은 아니에요. 예, 도어 트림의 디자인이나 소재도 다 충분히 좋은데 2.0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가 1열만 상하향 모드 원터치예요, 유리가. 근데 저 그거보다 지금 저는 더 실망한 거 있어요. 뭐요? 정말 의외였는데 네. 제가 늘 리뷰 때 많이 얘기해드리는 도어 포켓. 지금 제가 일부러 여행용 티슈 아주 길에서 흔하게 파는 거 하나 꽂아놨거든요. 보기에는 무척 좋으나 굉장히 좁습니다. 맞아요. 예. 충격을 하나 더 배가시켜 드리자면, 제가 원래 즐겨 쓰는 우리 테이크아웃장 하나 넣어볼게요. 넣어도 바닥에 닿지 않아요. 저게 TOP도 꽉 끼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도어 포켓의 디자인을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제네시스는 G80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도어 포켓의 용량 자체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뭐 우리 문 열 때 손 이렇게 잡는 폴더 부분도 바닥은 막혀 있어서 자잘한 동전 같은 건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건 다 괜찮은데 어쨌든 아래쪽 공간을 조금 많이 파놓은 것 같아서 그건 좀 아쉽네요. 실내에서는 시트와 함께 저 운전대의 만족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운전대 림 있잖아요. 가죽이 네. 되게 뽀송뽀송해요. 그래서 손에 되게 잘 감겨요. 여름에 땀나도 별로 미끄러질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육안으로 봐서 착각일진 모르겠는데 다른 현대나 제네시스의 림 사이즈보다 약간 작지 않나요? 전체적인 사이즈가 좀 작고 아무래도 이 차의 컨셉이 그러다 보니까 운전대 자체의 사이즈도 좀 줄인 것 같아요. 네, 더 운전을 잘하는 듯한 착각을 선물하겠네요. 이미 여러 번 언급이 된 것처럼 G710의 2열 공간이 좁아요. 제가 2.1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상한 것보다도 더 좁아요. 제가 앉은 키가 작거든요. 작은데도 앉았다가 내릴 때 뭔가 그 도어 윗부분이 제 눈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 부분. 네. 예. 그래서 실제로 보통 우리가 왜 이렇게 지그시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팍 내리려고 하면 머리부터 먼저 이동을 하는데 거의 반수 이상은 부딪히실 수 있는 정도로 시야에 들어와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루프가 앞쪽으로만 전체 이렇게 쭉 이렇게 라인이 있는 게 아니고 도어 쪽으로도 누워있는 차거든요. 2열의 무릎 공간은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이랑 앞시트 사이에 주먹 두 개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스팅어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휠베이스의 차이에서도 제가 예상할 수 있다시피 2열의 무릎 공간에서 좀 차이를 많이 보입니다. 스팅어 같은 경우에는 제 포지션에 맞추면은 무릎이 두 개 들어가도 좀 남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두 개 반이 안 들어가고 결정적으로 또 헤드룸도 좁아요. 헤드룸 제가 앉으면은 주먹이 하나가 안 들어가는데 이게 아반떼보다도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열을 종합을 해보면은 확실히 가정용 차로는 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휠 베이스가 스팅어와 거의 좀 거의 70mm, 80m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의 휠 베이스 차이면은 약간 좀 급이 다르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열은 도어 포켓이 더 작죠? 형식적으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싶은 수준이에요. 예, G70은 2열만 좁은 게 아니라 트렁크도 작죠. 보통 현대가 실내공간 참 잘 뽑는데 이 G70은 거기서 약간 좀 예외예요. 삼각대 맨프로토 커버를 저희가 일부러 지금 세로로 넣어뒀거든요. 딱 저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전동식 트렁크가 아니에요. 네. 예, 닫을 때 손으로 이렇게 확 닫아야 돼요. 내릴 때 확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입구가 디자인을 좀 이제 예쁘게 뽑다 보니까 트렁크 도어 자체도 굉장히 라인이 많아요. 그래서 입구가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차는 2열 시트도 폴딩은 가능합니다. 예, 에어컨 끈 상태고요. 공회전 소음은 아주 조용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엔진 소리가 들리는 편이에요. 공회전에서 좀 듣고 있으면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솔린 엔진의 평균 정도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히 아주 조용한 편은 아닙니다. 반면에 얼마 전에 시승했던 2.0 AWD, 그러니까 G70 보다는 엔진 소리가 더 조용해요. 공회전 엔진 소리가 2.0의 경우에는 공회전 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디젤 엔진 같은 소리도 났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일반적인 가솔린 엔진의 소리가 납니다. 예, 후방 카메라의 화질은 뭐 2.0 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하고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뷰가 나오니까 주정차할 때 상당히 편하죠. 파워트레인은 3.3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되는데 G80 스포츠와 스팅어 GT에 이미 공유를 하고 있는 엔진이죠. 이 정도 사이즈의 3.3 트윈터보 370마력 엔진은 사실 과한 거죠. 근데 이렇게 일상적으로 운전을 하면은 뭐 딱히 뭐 부담스럽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2.0보다 이 차가 전체적인 좀 방음은 좀 더 잘 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2.0 스포츠 패키지와 지금 이 차가 타이어 스펙이 동일하거든요. 근데 동일한 노면을 달렸을 때 이 차는 하체에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노면 소음이 좀 적어요. 그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 차의 방음이 좀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에도 액티브 엔진 사운드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강화로 해놓은 상태이고요. 총 끄기, 약화, 기본, 강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강화가 소리가 가장 큰데 지금처럼 강화라고 해서 소리가 항상 큰 건 아니고요. 지금처럼 뭐 정속 주행하면서 회전수가 뭐 1500rpm이다 이러면은 따로 액티브 엔진 사운드가 들리진 않아요. 대략 회전수가 약 한 4000rpm 정도는 돼야지 액티브 엔진 사운드가 들립니다. 반면에 이게 가속을 할 때 엔진 룸에서 들어오는 엔진 소리 있잖아요. 그거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액티브 엔진 사운드가 그렇게 썩 듣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가속을 해보면은 이렇게 4000rpm 대략 넘으면은 좀 이렇게 우렁찬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그 소리가 뭐 듣기가 좋다거나 뭐 운전자를 좀 흥분시킨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약간 좀 탁하고 답답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 그래서 그냥 끄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끄는 게. 지금 끄기를 누르고 다시 한번 가속을 해보면 여러분 이제 순수하게 엔진 소리만 들리잖아요. 차라리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모드에 따라서 소리가 조금씩 커지는데 대략 얼마라고 좀 수치로 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뭐 한 20% 정도씩은 이게 커지는 것 같아요. 엔진 소리가. 기본적으로 같은 차니까 2.0 때 느꼈던 것처럼 코너링 성능이 비슷합니다. 하체는 3.3인 것을 비하면은 좀 부드러운 편이긴 한데 이 코너 돌아갈 때 보면은 그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더 묵직하게 돌아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오버스피드로 좀 밟아서 속도가 좀 확 났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언더스티어가 이렇게 확 날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향을 하니까 안으로 잘 꺾여요. 그래서 언더스티어가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언더스티어 지향이지만 이 회전 성능 같은 경우에는 좀 의외로 평상시와는 달리 꽤 날카로운 맛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2.0 때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죠. 예, 제가 아까는 여기를 컴포트 모드로 돌았는데 지금은 스포츠 모드로 돌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아마 특성이 좀 달라질 거예요. 2.0 때 느꼈던 것처럼. 내리막과 달리 오르막에서는 언더스티어가 조금 더 나는데 그래도 차선을 이렇게 벗어나진 않네요. 예, 그래서 동일한 코너를 달린 2.0 AWD 그러니까 타이어 사양은 같아요. 와 비교를 해보면은
저 단방향 코너에서의 운전 재미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아요. 거의 뭐 같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얘가 더 출력이 높으니까 속도가 조금 더 높게 나오긴 하는데, 그냥 뭐 저속 코너라든가 단방향 코너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 차가 출력이 훨씬 더 높으니까 일상적인 주행에서 훨씬 더 풍성하고 편안하고, 예, 그런 면은 있죠. 예, G70 3.3 스포츠에서 가속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차가 생각보다 가속력이 되게 좋아요. 스팅어 3.3은 가속력이 예상보다 못했는데 얘는 예상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스팅어 3.3과 얘는 가속력의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예를 들면은 제 동영상 기준으로 정지에서 200km까지 가속 시간이 대략 17초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스팅어 3.3 이륜보다 한 3초 정도가 빨라요. 정지에서 한 240km까지 이렇게 구간으로 이렇게 끊으면은 이 G70 3.3 사륜은 약 27초고 스팅어 3.3 이륜은 36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가 스팅어 3.3 이륜보다 한 9초 정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갈수록 차이가 더 많이 난다고 보고요. 그리고 같은 파워트레인을 쓰는 차로서는 좀 약간 좀 이상할 정도로 좀 차이가 더 많이 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비교는 최대한 조건을 똑같이 한 거고요. 예를 들면 뭐 달린 장소라든가 에어컨 오프, 그때도 뭐 다 운전자 저 혼자였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날씨 빼고 최대한 조건을 맞춘 상태인데, 뭐 날씨 차이를 감안을 해도 이 정도의 차이면은 뭔가 좀 출력이 다르다고 할 정도로 그 차이가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가 있는데 아마 주로 사용하시는 모드는 컴포트와 스포츠일 거예요. 지금은 컴포트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일한 컴포트 모드로 비교를 하면은 이 3.3이 2.0보다 그 댐핑이 약간은 좀 더 단단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스팅어와 비슷하죠. 2.0의 경우에는 컴포트에서 스포츠로 바꿔도 그렇게 댐핑의 차이가 별로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3.3은 스포츠로 바꾸면 댐핑의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 이것도 역시 스팅어와 비슷해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굴림이 그러니까 토크 배분이 뒤로 더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뒷바퀴 굴림 같은 성향을 내려고 그렇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어가 기존의 현대기아 차들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심지어 스팅어보다도 얘가 좀 더 전자 제어가 좀 더 적극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은 액티브 엔진 사운드를 강화로 한 상태이고요. 이 G70의 고속 안정성은 2.0 때 느낀 것처럼 충분히 좋습니다. 특히 직진 안정성이 되게 좋고요. 보통 휠 베이스가 짧으면 직진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보다 휠 베이스가 긴 스팅어와 비교해서도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얘가 더 낫지 않나, 직진성 또는 고속 안정성은. 그래서 편하게 고속으로 주행할 수 있는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차가 고속으로 달리게 되면 스포츠로 해도 이렇게 좀 굽은 길에서는 좀 이렇게 좌우로 움직임이 있는데, 그 움직임이 그렇게 불안함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타이어의 접지력이 떨어진다, 그런 느낌은 없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트렌드로 보면 대부분 서스펜션이 부드러워져도 기존에 비해서는 고속 안정성이 좋아지는 그런 추세고 그런 또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G70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껐습니다. 액티브 엔진 사운드. 그리고 제가 스팅어 3.3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가 가변 스티어링이 있는데, 이 가변 스티어링 효과가 뭐 일상적인 유턴할 때나 뭐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좋지만, 이 고속에서 차선을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운전대는 조향을 살짝만 해도 이렇게 딱 차선을 변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보편적인 운전자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약간 좀 불안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날렵하고 스포티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스팅어 3.3 때 느낀 것처럼 이 차 역시도 이 가변 스티어링이 차선 변경할 때 꽤 위력이 있어요. 참고로 가변 스티어링은 3.3에만 적용이 됩니다. 제가 여기 코너를 몇 번 돌아본 결과 2.0 때는 스포츠로 돌면은 와, 뭔가 좀 뒷바퀴 굴림 같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3.3의 경우에는 물론 그저 2.0하고 그렇게 좀 뒷바퀴 굴림 같네,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3.3이 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변속기는 8단 자동인데 뭐 작동감은 무난합니다. 일상적인 컴포트 모드에서는 변속 충격이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일상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변속 충격이 잘 안 느껴져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렇게 스포티한 맛은 없는데, 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우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직결감이라고 하죠. 뭐 어떤 사람은 뭐 딱 붙는다, 좀 붙는다라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들긴 하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의 또 변속 충격도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이제 스포츠 모드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죠. 예, G70 3.3 4륜 사양을 타봤는데요. 2.0 4륜 때 탔던 느낌과 뭐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이 차가 힘이 훨씬 더 세고 그러니까 세부적인 좀 세팅은 좀 다르죠. 예를 들면은 뭐 서스펜션이라든가 스티어링이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어링은 이제 가변 기어비가 적용이 돼서 스포츠 모드에서는 훨씬 더 민첩하고요. 그래서 2.0을 타보시고 이 정도 갖고는 출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면은 당연히 3.3으로 가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거는 출력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그리고 보편적으로 타기에는 저는 2.0이 승차감 면이나 뭐 이런 거에서도 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2.0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좀 더 푹신하지만 그만큼 승차감이 좀 더 좋다고 느낄 수 있고 물론 방음은 이 차가 좀 더 낫지만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역시 2열이 있는데 이 2열 때문에 망설이거나 저는 구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생각했던 것보다 2열 공간이 많이 좁거든요. 그러니까 거주성이 많이 떨어지죠. 이미 이제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차는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좀 더 프리미엄하고 고급스럽고 그리고 좀 달리는 그런 주행 성능에 좀 더 포커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가족용으로 사신다 그러면은 좀 2열 때문에 부족할 수 있어요. 트렁크도 작고 또 스팅 하나 2대 넣고 고민을 한다면 좀 많이 망설일 것 같아요. 2열 때문에. 근데 그 2열만 빼놓으면은 저는 G70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차가 더 빠르고 좀 더 민첩하고 제 기준에서는 실내도 더 고급스럽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많이 망설여질 것 같습니다. 예, 이로써 G70 3.3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승은요, BMW 530i 뒷바퀴 굴림이고요. 그리고 쉐보레 크루즈 디젤이 있네요. 다음 주에. 이 영상 올라갈 때쯤 되면 이번 주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푸조 뉴 5058 GT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렌터카 빌렸던 저기 엘란트라 HD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집트 여행기는 도대체 언제 올릴지 모르겠어요. 어제랑 그제랑 이집트 여행기 편집을 하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제가 너무 많이 찍어서 왜냐면 제가 이집트는 다시는 올 일이 없다 생각을 하고 좀 되게 많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이 양이 되게 많아서 그거 언제 편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2.0보다 주행거리가 좀 많아서 그런지 새차 냄새는 안 나네요. 그때 그 차는 새차 냄새가 좀 났거든요. 새차 냄새 안 나고 그리고 2.0과 달리 저 2열 유리 있잖아요. 선반 유리 또는 선반에서 좀 잡소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 차는 안 나요. 그리고 2.0은 여기에서 APL에서 바람 소리가 그때 난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차는 또 안 나요. 따라서 그 2.0이 뭔가 이쪽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니까 이 차는 진짜 2열 생각을 하면은 싱글족이나 이제 애기들이 아주 어린 그런 가족에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차 한 대로 가족까지 다 타야 되고 패밀리 세단으로 써야 된다면 뭐 스팅어를 하셔야죠. 뭐 스팅어가 얘보다 아주 뭐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스팅어 실내가 더 좋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좀 전까지 촬영 끝내고 스마트 크루즈를 켜고 80km를 그냥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기능이 해지가 돼버렸어요. 저 지금까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계속 이용을 하다가 기능이 자기가 이렇게 해지가 된 건 이게 처음이거든요. 커버 슬라이딩이 아름답네요. 더 아름답게까지 무슨. 아니 보시면요, 하다못해 부엌에만 가보셔도 요즘 부엌 문은 그냥 쾅 안 닫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그래? 익숙한 저에게는 중요한 사실입니다.